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우리 아이 학교 폭력 당하나? 요즘 말도 없고 무슨 고민 있나? 올 시간 지났는데 어디지?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께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일주일 무료 체험하세요.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네, 오늘 아침 신문들 어떤 이슈에 주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한겨레 일면을 보겠습니다. 단독 보도인데요. 예.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팀장은 윤석열 부장검사입니다. 예. 자,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이후에 과연 윤석열 팀장이 이 공소유지를 잘할 수 있겠느냐? 혹시 권력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외압을 느끼고 대충 수사하고 또 수사는 이미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만은 이 재판 과정에서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또 관심인데요. 자, 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직원 3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예.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트위터에 선거 정치 관련 글을 올리고 이를 퍼나르기 한 것으로 확인된 이 국정원 전 심리전단 소속 직원 3명을 긴급 체포한 것입니다. 자,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서 심리전단 직원들이 긴급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검찰은 이들을 조사한 뒤 혐의 사실을 확인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영장까지 청구할 계획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검찰은 체포한 직원들을 상대로 누구의 지시로 트위터 활동을 한 것인지, 어떤 의도로 글을 올렸는지, 다른 심리전단 직원들도 개입한 것인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한겨레가 이걸 포착하고 보도했는데, 자,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 기자에게 수사와 관련한 내용은 일체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검찰이 트위터를 통한 국정원의 선거, 정치 개입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셈인데요. 자, 이에 따라서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에 트위터와 관련한 그런 혐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에 국정원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수사팀은 트위터 글도 내용을 보면은 원전 원장이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입증하는 그런 증거를 확보했는지 주목되고요. 이 3명의 직원 과연 구속영장이 집행될지도 역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예. 자, 지난해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말이죠, 팀을 짜서 조직적으로 그를 생산, 확대시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일종의 다단계 구조를 할 수 있는데요. 예. 앞서서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요원들과 활동 방식이 같다 하겠습니다. 자, 한겨레가 이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의 인터넷 활동을 분석해 보니까 이들 가운데 최소한 3명은 글을 조직적으로 생산한 뒤 확산시킨 것으로 확인된 건데요. 한 요원이 글을 생산해서 블로그와 트위터에 올리면 다른 요원들이 이거를 리트윗, 그러니까 재전송해서 확산시키는 이른바 생산, 중계, 확산,
이런 3단계 과정을 밟은 것으로 분석됐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 사이버 사령부 요원이 말이죠. 소속되어 있는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의 단장과 사이버 사령부의 요직인 1처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군 합동참모본부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예.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장과 또 사이버 사령부의 요직인 1처장 그리고 이종명 국정원 3차장 이런 사람들이 함께 근무한 일이 있었다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연으로 이 사이버 사령부와 국정원이 함께 대선 개입 활동을 벌인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사이버 사령부 그 해당 당사자들 예. 개인 차원의 일이었다 이런 군이나 여당의 이런 항변 네. 좀 군색해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는 이번 사건이 요원들의 개인적 활동이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말이 있는데 군 검찰과 헌병이 합동조사하고 있다. 의심되는 요원들이 자기 스스로 개인적으로 올렸다고 시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단 드러난 증거들만 봤을 때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인정을 하지만 여전히 군은 이건 개인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그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장과 또 1처장 그리고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 말고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주목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연재옥 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방비서관입니다. 예. 이 사람 지난 총선과 대선 기간에 사이버 사령관이었습니다. 사이버 사령관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총선 대선 이후에 일단 사이버 사령관 임명 당시 임기제 준장이어서 1년 복무 뒤에 전역을 해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례적으로 국방부의 요직인 정책기획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또 정책기획관 시절에는 사이버 사령부의 지휘부서가 정보화기획관실에서 정책기획관실로 바뀌게 됐습니다. 여전히 자기 휘하에 두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또 연재욱 비서관은 자신을 발탁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같은 독일 육사 출신인데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도 가깝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이 사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서 소장으로 진급한 다음 국방비서관으로 임명됐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승승장구했다는 겁니다. 예. 사실 다른 이유긴 합니다만 예.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예. 이명박 정부 당시에 임명됐는데 네. 유임이 됐단 말이죠. 사실 대안이 없어서 유임이 된 그런 양상이긴 하지만 예. 여하간 잘 있잖아요. 지금 무사히 잘 있잖아요. 예. 보통 또 이게 대통령의 그 어떤 기호에 맞게 행동한 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예. 자, 연재욱 비서관하고 한겨레 기자하고 통화를 한 모양입니다. 연재욱 비서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단언컨대 나는 대선 개입 등 정치적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저 또한 전우들에게 그런 부당한 정치적인 개입을 지시한 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우들이 딴짓을 했다는 얘기죠. 단언컨대요. 단언컨대. 예. 자, 경향신문을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새누리당은 이런 군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일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기준 최고위원. 민주당은 사이버 사령부 소속 일부 요원이 지난 총선 대선 과정에서 정치 편향적 댓글 활동을 벌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가장 좋아하고 기뻐할 조직은 북한일 것이다. 아니, 북한이 이렇게 사이버 활동한 걸 더 좋아했겠죠. 아니, 자기들 감시 또 이렇게 북한을 상대로 하지 않고 남한을 상대로 했으니 얼마나 네. 안보 공백이 벌어지니 북한이 진짜 기뻐했던 것은 이런 군인들의 딴짓한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러면서 이제 유기준 최고위원 사이버 사령부는 우리 국민이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할 비밀부대라면서 적에게 알려서는 안 될 1급 기밀 군사 정보를 다 알려주는 꼴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육군 장성 출신의 한기호 최고위원, 이분 망언을 참 많이 했는데 말이죠. 민주당은 정쟁에 유리함만 생각하고 안보는 뒷전으로 밀어놓은 채 비밀 안보 조직인 사이버 사령부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가장 반가워할 집단은 북괴 집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괴. 북괴라는 말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쓰지 않기로 한 표현인데 북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네, 안보를 뒷전으로 하고 네. 댓글 작업한 사람들이 있는데 정쟁에 유리함만 생각하고 말이죠. 예. 그게 누굽니까? 이게 도대체 유체이탈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의원 모임인 약지 25도 민주당은 엉뚱하게도 사이버 사령부를 국회에 불러들여서 그 실체를 만천하에 노출시켰다. 이로운 것은 북한밖에 없다.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밝혔는데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이제 다 드러내고 외부에 공표시켜서 만천하에 노출시켜가지고 과연 우리에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일단 수사와 관련해서 경향신문이 짚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 국방부가 직할부대에 대해서 사실상의 그 조사에 나섰는데 과연 제 머리를 깎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는 게 경향신문의 그 분석입니다. 예. 일부 여론조사에서도 이거 다른 기관이 조사해야 된다. 그렇죠. 그 의견이 좀 압도적이었거든요. 대표적으로 검찰이 조사해야 온당할 것 같은데 검찰 조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6개월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인데요. 예.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군형법상 정치관여죄, 군인 복무규율상 정치중립 의무 위반, 그리고 지휘관 명령 위반, 사회관계망 서비스 행동강령 위반 등입니다. 모두 군검찰과 군사법원이라는 군사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서 과연 군이 이 문제를 제대로 파헤쳐서 진실을 규명하고 제대로 된 사법 처리를 할 수 있을지 이건 뭐 의문이 크다는 겁니다. 자, 돌이켜보니까 말이죠. 군형법상 정치관여죄, 군인 복무규율상 정치중립 의무 위반, 그리고 지휘관 명령 위반. 이거의 아주 그 원조가 누굽니까?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아닙니까? 당시 소장. 예, 그렇습니다. 10월 26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사면 기사인데 예. 어제 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국회 그 홈페이지 가보면요. 국정감사를 이제 중계방송 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그 이런 법제사법위원회라든지 어제 그 안전행정위원회 예. 중요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중계방송을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주로 중계하는 건 어떤 것들입니까? 무슨 뭐 기획재정위원회, 뭐 보건복지부 별 그 크게 아무래도 이런 그 법사위라든지 안행위 같은 이 중요한 그런 국정감사에 비해서 좀 그 비중이 좀 떨어지는 곳만 중계방송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항의 전화를 좀 해볼까 생각해봅니다. 이 도대체 예. 누가 결정하는 거냐? 어디 중계하는 거를 누가 결정하는 거냐? 예, 이 중계방송이 없어서 제가 사실 오늘 요거를 좀 뉴스에 재구성해서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못 썼습니다. 자, 야당 의원들은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999년 서울 북부지청 근무 당시에 삼성 구조조정본부 직원들이 연루된 수사와 관련해서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뿐 아니라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2002년 삼성 떡값 명단에 황교안 장관의 이름을 놨다. 이 황교안 장관의 이름이 적시됐다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뭐 얘기 나온 거는 1999년 서울 북부지청, 지금은 북부지검입니다만 예. 여기 때 이제 그 삼성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이 쭉 제기돼 왔었는데요. 2002년 그 삼성 떡값 명단에도 이 양반 이름이 있단 말이죠. 예. 또 이 양반은 또 과거에 삼성에게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내기도 했고 그랬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게 뭐 떡값 받았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또 사정 관계자들의 증언도 있는 상황인데
황 장관은 어떤 입장일까? 모두 사실무근이고 감찰을 받거나 사퇴할 뜻이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예. 이 기사를 쓴 남상욱 기자요. 예. 지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억 손배소 제기한 소송 당사자입니다. 그렇죠. 99년 서울 북부지검 근무 때 삼성 구조조정본부 직원들이 열된 수사 관련해서 삼성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정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서 보도한 인물이 바로 남상욱 기자인데, 아니 사실 야당 의원들은요, 그 황교안 장관이 최근 혼외야 될 의혹을 받았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스스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감찰을 받으라고 권유한 다음 진상조사를 지시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진상이 확 드러난 것도 아닌데 사표 수리해야 된다. 또 이런 입장을 정리했고 말이죠. 예. 같은 기준으로 자기도 감찰을 받아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당 의원들은 그런데 시종일관 황교안 장관을 감쌌습니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최동욱 총장 관련 의혹 논란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 해명이 다 된 사안으로 황교안 장관에게 덮어씌우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타기란 말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하네요. 예. 물타기의 진정한 달인은 또 다른 바로 자신들 아닙니까?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작업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물타기. 이것도 물타기. 예. 예. 이게 4대강 사업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 물을 너무 좋아하는 새누리당입니다. 자, 그래놓고 또 물을 흐리기 아주 일수인 새누리당인데요. 그러면서 또 노무현한테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용 의원, 새누리당. 삼성 떡값 문제는 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삼성특검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 아닌 걸 자꾸 맞다고 하는 건 다분히 정치 공세 아니냐. 노무현 정부가 뭐 하여간 결론 낸 건 다 뭐 진실이고 사실로 이렇게 철석같이 믿는 새누리당은 또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해서는 왜 또 그 무수한 또 의혹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자, 어제 근데 황교안 장관이 그 법사위 그 국정감사에서 말이죠, 말을 바꾼 게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황교안 장관은 김용철 변호사와 친분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2002년 2월 서울지검 공안 2부장이 되면서 삼성이 관리하는 그런 명단에 올랐던 황교안 장관 아닙니까? 이 김용철 변호사가 정의구현 사재단 10수명 앞에서 이렇게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황교안 장관의 연루설을 또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 그때 황교안 장관은 그 사람하고 아는 법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놓고는 또 어제 서영교 의원이 물어봤어요. 김용철 변호사를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우연히 한 번 만난 적은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연히 한 번 만난 적은 있다. 예. 아니 친분 없는 사람하고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처지의 검사님도 아닐 텐데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 또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 법무팀장이었는데 말이죠. 자, 국정감사 소식은 계속 이어집니다만은, 예. 쟁점이 됐던, 안행위, 법사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경향신문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초음파. 각종 진료에서 필수적인 진단검사로 활용되고 있지요. 하지만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병원이 임의로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2009년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3년까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430만 명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제는 초음파가 건강보험으로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올해 이 계획이 대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너무 기가 막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을 내놓았죠. 예. 자, 이 4대 중증 질환의 초음파 검사만 건강보험에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더 예산을 투입해서 예. 혜택을 준 게 아니라 예. 원래 있던 혜택을 줄여서 예. 내 공약 지키기 위해서 이쪽으로 돌린 거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혜택 받던 분들은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430만 명의 혜택 대상이 이로써 159만 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 양승조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약을 차라리 안 하면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괜히 공약을 해서
또 이렇게 국민들이 손해를 보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공약 뒤집기 못지않게 공약으로 인해서 타격 입히기. 복지 혜택 줄이기 공약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 혜택 확대가 아니라 복지 혜택 줄이기 공약이었습니다. 자, 우편양 역사관으로 내정 당시부터 논란을 부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배용 신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입니다. 이분은 잘 아시는 대로 교학사의 뉴라이트 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옹호하는 등 역사관과 정치 성향에서 뉴라이트로 분류됩니다. 이화여대 총장 지낸 분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인데 이 양반이 2010년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 브랜드 위원장을 맡았고 지난 대선 때는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또 그리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의장을 맡았고요. 지난달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든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교실의 자문역도 맡고 있습니다. 자,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이 정치 색깔 없이 한국학 연구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 원장으로 갔단 말이죠. 일단 그 양반이 이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지나친 정파성 때문에 이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은 지금 학계와 정계로부터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예. 그런데 쟁점은 이겁니다. 이 양반이 이제 지난 8일에 취임식을 열었는데 1,5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들였다고 합니다. 취임식 비용으로요? 네, 취임식 비용으로 말이죠. 현직에 있는 교육부 산하의 다른 기관장들의 취임식 비용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배용 원장이 썼다는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취임식을 치른 나머지 15개 산하 기관의 취임식 평균 비용은 162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배용 원장의 취임식 비용은 그의 10배에 육박하는 거지요. 두 번째로 비용이 많았던 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취임식도 657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전히 이배용 원장 취임식 비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임승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이분 같은 경우 참 멋지네요. 6만 원만 들여서 취임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예. 이 사진을 보니까 무슨 축하 국악 공연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국악인의 축하 공연도 이렇게. 취임식에 축하 공연이 있는 거는 대통령 취임식 빼고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예. 한국학 연구원장 자리가 대단한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겨레 신면을 보겠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 만들면 연간 유지비로 18억이 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얼마를 썼느냐? 지난해는 78억 3천만 원을 썼습니다. 아니 18억이라고 해놓고 따지고 보니까 78억 3천만 원을 쓴 거예요. 4배가량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2005년 보건 때부터 지금까지 따져보니까 말이죠. 한 해 평균 75억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마다 액수는 늘어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왜 그러겠어요? 노후되니까 그런 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청계천, 전에 이명박 시장은 완전 생태공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완전 생태공원의 의미는 뭔지는 알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물을 전기로 끌어올려서 방류하는 인공하천 아닙니까? 이런 청계천은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잡아먹을 것이 분명합니다.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청계천 유지 보수 비용에 들어간 비용만 모두 565억 3,9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자, 혈세 낭비와 여러 가지 호우 우려 이런 걸 고려해 본다면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논제가 저희에게 또 던져지게 됐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기사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 오늘 종교면에 실린 내용인데 제목이 조용기 목사 진실성 지도력에 신뢰와 지지를 보낸다라는 국제교회 성장 대회 64개국 교회 지도자들의 성명이 이렇게 딱 실렸네요. 예. 예. 이 국제교회 성장대회라는 것 결국은 관련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조용기 목사와 유관한 그런 기관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진실성과 지도력에 신뢰와 지지를 보낸다. 조용기 목사의 진실성과 지도력에 신뢰와 지지를 보낸다. 네.
이 멘트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좀 과연 그러한지 한번 짚어보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 김용민 PD였습니다. 어제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민주당 김현 의원과 김정석 서울청장의 일문일답. 경찰 수사 결과에서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관계를 놓고 보면은 16일날 발표가 부실한 거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답변하기 어렵겠지만 그런 국민적 여론이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는 거죠. 이 경찰과 국정원 관계자가 전화를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말라라는 것이 먹혔다면 잘못된 거죠. 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만약에 전화로 네. 먹혔다면 잘못된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국정원 직원과 경찰 수사 진행하는 간부들이 통화를 수차례 했다면 이거 역시도 잘못된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김정석 청장의 답은 상식에 대한 동의를 표시한 정도. 그런데 예, 김현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선 의원님. 잠깐만. 예, 황영철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이때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는데 저기 김정석 청장님. 네네. 오늘 상당히 그 예민한 질문이 많습니다. 네네. 근데 예민한 질문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요주의하실 필요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를 들게- 재판장님. 재판장님. 제가 끝나고 나면 위원장님. 하세요. 예, 이찬열 의원님. 예. 저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자, 하여튼 앞으로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로 좀 요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예. 김정석 서울청장에게 말 가려서 하라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발언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데 이찬열 의원님, 예. 지금 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께서 이렇게 증인 발언에 대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직접 증인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절대 여야를 떠나서 국정감사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황영철 간사한테 이건 사과를 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증인의 답변 태도가 문제가 있거나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게 있다면 위원장한테 의사 진행을 통해서 위원장한테 주의를 촉구하거나 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의사 진행 또는 회의 진행의 원만한 방식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황영철 간사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직접 증인을 상대로 신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양당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유감 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황영철 의원님 신사 발언하시고 글쎄, 예. 야당 의원님들께서 저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보다 좀 강하게 반응을 하시는데요. 특히 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하면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감추려고 한다?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딱 그렇게 규정지어서 뭘 잘못하려고 하십니까? 증거가 어딨냐고요? 다시 들어보실까요? 저기 김정석 청장님. 네네. 오늘 상당히 그 예민한 질문이 많습니다. 네네. 근데 예민한 질문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앞으로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로 좀 요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의원님, 앞으로 의사 진행 발언하실 때 요주의하시기 바랍니다.